한 주간의 주요 사건이나 쟁점들을 분석하는 일타 시사입니다. 자, 오늘은 남재성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심재범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강원도의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그 북방 항로가 1년 6개월 만에 재개가 됩니다. 이제 곧 운항을 시작하는 것으로 좀 얘기가 돼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이미 그 속초항은 지난 2000년에 그 중국과 그 러시아 접경인 뭐 자루비노 그 항구라든가 뭐 훈춘 항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로가 개설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좀 중단이 됐다 반복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2016년부터 한 71차례, 71차례 정도 크루즈, 대형 크루즈가 운항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네. 경제 효과가 상당히 큰데요. 5천 명이 만약에 입항을 하게 되면 대략 한 38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본다면 크루즈 산업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왔고요. 근데 원래 이제 북방 항로라는 것이 이제 그 남방 항로와 이제 대비돼 가지고 시베리아 해역을 지나서 베링 해협을 지나 가지고 러시아 해역을 끼고 북극해를 지나서 서유럽으로 일하는 그 항로를 말합니다. 네, 그게 완성된 길이죠. 예, 그 완성된 길이고 사실상 기존 남방 항로에 비해서 예전에는 빙하, 뭐 유빙 이런 문제들 때문에 1년 한 4개월 정도만 운항이 가능했고 쇄빙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학자들도 뭐 예견하다시피 그 빙하가 계속 녹고 있고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운항 기간이 가능 기간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여지면서 각국에서 지금 이 북방 항로가 사실상 자원과 외교, 안보의 상당히 물류의 중심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속초항이라든가 동해항이라든가 이 동해안 지역이 그 지정학적 위치상 어떤 단순히 블라디보스토크가 운항하는 관광선을 띄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좀 거시적 안목으로 해서 이 북방 항로의 어떤 거점이 되거나 환적지 항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바닷길 북방 항로의 재개죠. 항로 재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사실은 북방 항로가 말씀하신 대로 저 베링해까지 쭉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북극 항로라는 것과 북방 항로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출범 이후에 부산항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극 항로고요. 이번에 북방 항로라고 하는 것은 속초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행과 중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선사의 경영난인데요. 지난해 2월에도 중단될 때에도 똑같이 선사의 경영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은 재개는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특히나 현재 국제 여객 터미널이 보수 중에 있고 이미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는 항로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네. 강원도 내에 2개의 노선이 운영 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은 썩 그렇게 전망이 밝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기도 합니다. 예, 멀리 봐야 되는데 이제 당장은 좀 쉽지 않다. 예. 또 바닷길에 이어서 하늘길도 다시 열리게 됩니다. 파라타 항공이 이제 항공기 도입까지 하면서 과거에 플라이 강원 노선을 좀 이어받게 됐는데 다음 달부터 아마 운항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 하늘길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상업항공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항공 운항 증명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이 비상탈출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네. 사실 이 파라타 항공이 한 번 탈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도전을 해서 이번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9월부터는 김포, 제주, 양양 노선을 운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이 역시도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비용 항공사, LCC 항공사라고 하는데요. 이게 파라타 항공까지 이번에 총 9개가 됩니다. 예. 물론 노선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이미 출혈 경쟁이 과다해지고 있고 초기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승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이 파라타 항공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이 파라타 항공의 운항 재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장 그 강원도민들이나 뭐 강원도를 방문하려고 하시는 뭐 타지분들한테는 상당히 편의적인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과연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입니다. 파라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이야 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해서 뭐 도의 지원도 많고 그리고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시작할 거지만 종국에는 김포공항이라든가 타공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양양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양양공항이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를 이용하는 항공사들의 채산성도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기존의 어떤 내수에 기대는 어떤 국내선 중심의 어떤 운항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 말씀 두 분 다 해주셨는데 노선이 계속 이어가다가 멈췄다가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는 상황인데 경쟁력을 가져야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 경쟁력은 좀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이거 가장 큰 숙제인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게 결국에는 항공도 공항도 마찬가지고 항로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현 정부는 북방 정책을 상당히 국정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정학적인 위치상 이 강원도의 동해안권 지역들이 상당히 그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공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국제선 노선이라든가 이 배분 문제라든가 지역공항에 대한 운수권에 대해 전용 운수권을 부여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의 어떤 결정 없이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양양공항에는 항상 비행기가 이착륙을 할 수 있는데 양양공항에서 뜬 비행기가 타국의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공항에 착륙을 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슬롯 부분에 대해 있어가지고 과연 정부의 지원이 없이 가능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 정부의 배려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항구 같은 경우에 북방 항로 같은 경우에는 기대되는 부분이 동해 신항이 이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동해 신항과 지금 삼척과 영월 간의 고속도로가 이제 수년간이 지나면 이제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물류의 어떤 동해선, 북부선 합쳐져서 상당히 물류에서 어떤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쟁력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류의 어떤 경쟁력이 확보되면 그 배후지의 산업시설도 들어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기존 SOC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한다면 상당히 정부의 어떤 시책과 맞닥뜨려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이 부분을 투자하면서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정부의 개입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강원도만의 의지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경쟁력을 가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바닷길 같은 경우는 속초, 강원도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측면들이 해소가 된다면 사실은 북방 항로는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대단히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과 연계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하늘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번에 파라타항공에서 도입한 항공기의 절반 정도가 A330-200 항공기인데요. 좌석수가 약 300석 정도가 됩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김포, 양양, 제주 노선은 승객이 그만큼 찬 적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의 항공기를 도입을 했는데 승객이 그만큼 숫자를 채워주지 못하면 또다시 초기의 경영 악화에 직면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섣부른 운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경영 효율화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공항과 항공편의 증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제도적인 뒷받침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국제관계도 좀 더 나아가는 개선되는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책적으로 강원도에 유리하게 많은 예산들을 좀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에서의 지원. 예, 현 정부에서는 사실은 남북 관계가 과거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부터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속초가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이익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국 이 선정된 지역과 더불어서 이 크루즈라든지 또는 이런 해운에 관한 지원들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속초나 아니면 이 강원도 동북 지역의 경제가 동반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정부의 정책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부의 그 정책이랑 지금 딱 모든 지자체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국정 과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의 국정 과제와 상당히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금강산 관광을 예로 보면 됩니다. 당시에 육로와 해로를 이용해 가지고 한 9년 정도 기간 동안 193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에 양양공항을 72시간 이제 무비자 입국이 가능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 각지에 전세기를 띄우는데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게 그 규제를 풀었을 때 그 해에만 한 17만 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되새긴다면 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과거 금강산 관광을 참 떠올리면 예, 되겠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